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8%, 그리고 코스닥은 1.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하락, 어제는 상승, 그저께는 또 하락,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수로 볼 때는 이 2500포인트 아래쪽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물량 변화도 횡보하는 기간 동안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조금 외국인들이 일로 갈지 방향을 좀 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겠지요. 그런데 외국인들 그 사이에서도 투자 기간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다릅니다. 외환시장에서 움직이는 얘들은 뭐 하루하루 단위로 아니면 하루 그 속에서도 시간 분초 단위로 돈벌이를 갖다가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굉장히 짧은 시각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얘들 입장은 그런 거죠. 저한테는 굉장히 장기 투자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번에 물가 보니까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긴축이 좀 더 길어질 것 같고 잘하면 금리의 어떤 상단도 좀 높아질 것 같다 보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돈벌이를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오늘 시장이 그 하락하는 그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금리가 올랐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뭐 오른다 생각하니까 외환시장에서 저렇게 되겠죠. 그런데 걔들 생각은 앞으로 그 금리가 오른다 해본들 이때까지 올라온 거에 비하면 얼만큼 더 오르겠네 이 말이야. 한 요 정도 오르고 차 아프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방향은 또 이렇게 간다 생각하니까 멀리 보는 애들의 금리에 대한 방향은 당분간 오르고 정점이 찍겠지만 일로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간다는 거고 외환시장에서는 자기 투자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하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걸 베팅하고 있고, 요걸 베팅하고 있고. 우리는 그 모습을 외환시장과 시장 수급을 통해서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짧은, 뭐 다음 달에 주식 투자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 보고 물량 보고 계속 따라가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오늘 이런 업종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어떤 매매가 일치하지 않죠. 보통 시장이 갈 때는 시가총액이 큰 업종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갑니다.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 먼저 쭉 출발하면 나머지 뒤에 업종들도 2등, 3등, 4등 쭉 그냥 따라가면서 세력들의 매매도 거의 일치하는 그런 수급 형태를 보이는데 지금은 뭐 제각각이 왔다 갔다 뭐 사는 거 파는 거 막 다 섞여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때는 방향이 없는 겁니다. 방향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장도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한 테마가 있는 것들만, 특별한 일이 있는 것들만 조금 오르고, 나머지는 그냥 횡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멀리 보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하는 그런 종목들 우리가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7개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플래너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설 요거 2개가 나왔는데 플래닛 참모들 입장에서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참모까지 지금 이렇게 나는 이 종목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멀리 보면 괜찮다 생각하고 이렇게 매집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얘들은 이미 물량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원래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쌀 때 사야 됩니다. 어제도 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기 뭐 현대건설로 치면 이 현대건설이라는 주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사는 뭐 자동차만 하더라도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이때 차와 1세대 차와 뭐 4세대 차의 이름은 같지만은 성능은 전혀 다르죠. 물론 뭐 주식도 똑같은 주식입니다만은 가격은 예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상품성에 있어서 뭐 생긴 모양이라나 이런 것들은 일반 상품하고 주식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일반 상품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회사보다 경쟁사보다 더 잘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또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으면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좀 다릅니다. 똑같은 걸 놓고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팔도록 만들어야 되고 어떨 때는 뭐 사람들이 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심리 조작이 많이 들어갑니다. 언론 플레이가 엄청 들어가는 게 이쪽이에요. 그게 금융공학입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서도 사게 만들고 팔게 만들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또 분석하는 게 또 이런 겁니다. 수급 분석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파란색 막대가 꺼지게 되면 요런 오른쪽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심리 조작을 통해서 때로는 이게 조작 수단은 굉장히 많이 있죠. 실제로 자기들의 언론사를 소유해서 막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액션만 취해도 합니다. 이 현대건설의 어떤 종목을 가지고서 공매도 막 셀이 때려가지고요. 현재 어떤 주가보다 한 90% 정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은 이 왜 그런가 싶으면 난리 납니다, 그냥. 그럼 뉴스가 엄청 많이 튀어나오고 그 과정에 또 이렇게 그 대주주 아니면은 뭐 회사의 어떤 잘못된 점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회사가 망하겠다 싶어서 다 던져버리죠. 이게 그때 또 유유히 사서 모아뒀다가 잊어버릴 만하면 주식시장은 또 금붕어처럼 사람들이 금방 까먹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면 또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조금씩 올렸다가 어느 순간 이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열심히 좋은 재료 많이 퍼나릅니다. 그러면은 이 현대건설이라는 건 하나의 주식을 가지고서 사람들 투매를 받아내고 아니면 투매를 유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빚내서 사도록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짓거리를 하는데 저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간 우리 시장에서 보여줬던 행태입니다. 그런데 저런 큰 도둑놈들은 매번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장의 주식을 탈탈 털어먹고 심지어 뭐 우리 한국 시장은 뭐 ATM기다 뭐 저 들어가면 그냥 돈 바로 카드만 바로 돈 빼놓을 수 있는 ATM기다 이런 소리까지 듣는데 도둑놈이 돼도 저런 큰 도둑놈이 되면 막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조금만 주식 조작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아씨 나도 부자 되고 싶다. 저 자식들은 저렇게 돈 벌어먹는데 나도 한 벌어먹고 싶다 싶은 놈들은 머리가 좀 좋은 애들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시가총액을 쭉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나열해 보면 1등부터 시가총액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 여러 가지를 쭉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또 원할 수 있는 돈 쭉 전부 다 계산해 봤을 때 요 정도 수준은 내가 뭐 좀 도전해 볼 만하다 하면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머리를 써서 계좌를 빌리든가 어떻게 하든가 돈을 어떻게 융통을 하든지 해서 작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걸리면은 이제 골로 가게 되는 거죠. 야들은 이제 걸리면은 깜빵 갑니다. 야들은 걸리도 뭐 벌금 몇 개 내고 안 내죠. 또 안 걸리는 경우도 많고 뭐 그냥 안 걸립니다. 쟤들은 야들이 걸리지. 야들이 걸려서 깜빵 가는 겁니다. 야들도 깜빵 가도 살 수 있죠. 우리 법에 그렇다니까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러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다 탕진했다 누자겠노. 한 몇 년 살다가 나와서 어디 숨겨놨다가 재산을 딴 데 돌려놨다가 해먹겠죠. 재산 취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도둑놈이 되려도 큰 도둑놈이 돼야지 작은 도둑놈이 되면은 잡혀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도둑질을 하고 있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수급 분석해서 시장에 참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 파워가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요 위쪽에 있는 종목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죠. 이 중에서 삼화제약 같은 경우는 요때 우리가 좀 사기가 좋았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기점을 해서 이제부터는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 그룹으로 우리가 좀 등록을 해 두자. 떨어지면 단기 투자 병행하도록 딱 스탠바이 해놨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여튼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여튼 뭐 자기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외환시장은 뭐 시장을 멀리 보는 애들이 아닙니다. 얘들은 뭐 분초 단위로도 투자하고 또 보통 하루에 뭐 하루마다 이렇게 결산을 때리기 때문에 얘들은 시장을 멀리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들 입장에서 한두 달은 굉장히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자기 입장에서 그런 게 외환시장에서 보는 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강달러가 예상된다 해서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 저기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외국인들은 뭐 장기적 관점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대부분의 눈치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해도 물량을 매집하는 외국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 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저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기준에서 투자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